혜리는 천천히 장비를 챙겼다. 활을 점검하고 화살을 정돈하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보호 장갑을 끼는 순간 비명이 대기실을 찢었다. 장갑에서 손을 빼자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선명한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그 피는 단순한 찰과상이 아니었다. 저기 안에 뭔가 있어요. 코치가 장갑을 뒤집는 순간 표정이 굳었다. 안쪽 가죽에는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은 유리 조각이 박혀 있었다. 이건 사고가 아닙니다. 영상 내 등장하는 이야기는 실제 사건이 아닌 상상력을 바탕으로 집필된 창작 드라마입니다. 등장인물, 지명, 단체는 모두 허구이며 드라마적 재미와 카타르시스를 드리기 위해 제작되었음을 밝힙니다. 한현수가 이의제기 서한을 보낸 지 한 달이 지났다. 답장은 없었다. 이상했다. 아니, 이상한 수준이 아니었다. 처음부터 끝까지 징계가 내려지는 그 순간부터 이의제기 처리까지 협회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침묵했다. 몇 번이나 찾아가 독촉했지만 돌아오는 말은 언제나 같았다. 조사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세요. 기다리라고? 딸의 억울함을 가슴에 묻어둔 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건가? 그 사이 국가대표 선발전도 조용히 막을 내렸다. 성미숙, 한미연, 이윤미, 조혜리 4명의 이름이 발표되었다. 한영보다 기록이 뒤처지는 선수들이었다.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실이었다. 그러나 한영은 자격이 박탈되어 경쟁조차 할 수 없었다. 한영은 그 명단을 보고 한참을 울었다. 소리도 없이 그냥 눈물만 흘렀다. 아버지는 그 모습을 지켜봤다. 그리고 기다리는 것을 그만두기로 했다. 그는 직접 움직이기 시작했다. CCTV 자료는 없다는 연락을 받은 터였다. 사대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수소문했다. 혹시라도 누군가의 스마트폰 안에 진실이 담겨있기를 바랄 뿐이었다. 그리고 한 달 만에 그 진실이 나타났다. 예천 시내 한 카페. 땀과 먼지로 범벅이 된 한현수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사대에서 한영의 모습을 찍은 영상이 있다는 연락을 받고 파주까지 다녀오는 길이었다. 황상일 사무국장이 테이블 앞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다. 한현수는 말없이 맞은편에 털썩 앉았다. 황상일은 뜸들이지 않고 바로 말했다. 바쁘시네요. 어딜 갔다 오신 겁니까? 협회에서 일을 안 하니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한현수의 목소리는 조용했다. 그러나 그의 말에는 날이 세워져 있었다. 이의제기 처리는요? 아직도 깜깜이입니까? 절차대로 진행 중입니다. 황상일은 시선을 살짝 피하며 말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돌아다닌다고 뭔가 나오겠습니까?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아닌가요? 딸이 억울한 일을 당했으면 아버지라도 나서야지요. 잠깐의 침묵. 혹시 협회 안에 누가 조사를 맡고 있는 건 아닙니까? 황상일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말씀을요? 양궁협회처럼 투명한 단체가 어디 있습니까? 황상일은 과장된 표정으로 손사래까지 치며 말했다. 그런데 유독 내 딸 사건만 이렇게 지연됩니다. 한현수는 눈을 좁혔다. 내가 이상한 겁니까? 아니면 이 상황이 이상한 겁니까? 궁 시장께서는 딸의 일로 너무 흥분한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온 것은 다른 일 때문입니다. 한현수는 황상일을 똑바로 바라봤다. 황상일은 한현수의 시선이 화살처럼 날아오는 듯해서 저도 모르게 얼굴을 돌렸다. 황상일은 헛기침하더니 가방에서 서류철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탁!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다. 궁 시장님, 이게 뭔지 아시겠습니까? 최근 국가유산청 심사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입니다. 후계자 양성 기록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들어왔더군요. 한현수는 서류를 내려다봤다. 그러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사실이 아닙니다. 제자들은 모두 정상적으로 기술을 이어받고 있습니다. 허위 보고서군요. 황상일은 고개를 숙이는 척하며 목소리를 낮췄다. 허위라고 단언하기 어렵습니다. 국가유산청에서 이미 심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급히 내려온 겁니다. 저와 궁 시장과의 친분도 있고 해서 말입니다. 잘못하면 궁 시장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어요.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라는 명예도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죠. 한현수는 잠시 침묵했다. 이건 분명히 협박이었다. 조사가 한 달 내내 지지부진했던 이유, 이의제기가
벽에 막힌 이유를 알 것 같았다. 협회의 누군가가 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었다. 그리고 지금 그 손이 자신을 향해 뻗어오고 있었다. 황상일은 목소리를 더욱 낮추며 속삭였다. 한영 사건, 이제 그만 파십시오. 1년입니다. 고작 1년이에요. 1년만 참으면 다 원상복귀됩니다. 근데 이렇게 들쑤시면 그는 서류를 손가락으로 툭툭 두드렸다. 당신의 명예가 역사에서 지워집니다. 활 만드는 장인으로서의 산도 거기서 끝이겠지요. 한현수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굳었다. 마음 깊은 곳에서 부글부글 분노가 끓어올랐다. 이들은 한현수의 명예를 이용해 딸의 조사를 중단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었다. 한현수는 딸을 위해 목숨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 앞에 명예를 얘기하는 것은 한참 핀트가 어긋났다. 한현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알겠습니다. 그날 저녁, 한현수는 제보자로부터 받은 USB를 컴퓨터에 꽂았다. 그 안에는 양궁 경기장 사대에서 모자를 깊게 눌러 쓴 누군가가 한영의 활을 바꿔치기 하는 장면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다. 그런데 영상 속에서 눈에 걸리는 것이 하나 더 있었다. 약 5m 떨어진 곳에 서 있던 성미숙. 그녀는 고개를 돌리고 있었지만 시선은 달랐다. 모자 쓴 사람이 한영의 가방을 열고 활을 바꾸고 자리를 떠나는 그 순간까지 미숙의 눈길은 단 한 번도 그 가방에서 떨어지지 않았다. 한현수는 잠시 미숙의 모습을 바라보다가 USB를 손에 쥐고 곧장 양궁협회로 향했다. 한편 그 시간 독일에서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가 열리고 있었다. 독일 뮌헨의 하늘은 흐렸다.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 나흘째 드디어 개인전 준결승이 열리는 날이었다. 경기장 밖에는 이른 아침부터 각국의 응원단이 자리를 잡았고 태극기를 두른 한국 팬들은 특설 응원석을 빈틈없이 메웠다. 대한민국! 박자를 맞춘 함성이 경기장 지붕을 울렸다. 한국은 이번 대회에서 독보적이었다. 예선부터 8강까지 미숙과 혜리는 마치 둘만의 경기인 듯 나란히 최고 점수를 유지했다. 혜리는 예선에서 669점을 쏘아 전체 1위, 미숙은 667점으로 2위였다. 두 사람이 같은 팀, 같은 나라였지만 세계 양궁 대회에서 늘 있는 일이었기 때문에 이상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없었다. 결국 두 사람은 준결승에서 맞붙게 되었다. 선수 대기실은 조용했다. 무거운 침묵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다. 혜리는 구석 벤치에 앉아 눈을 감고 있었다. 그녀의 입술은 아주 미세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활을 들어 올리고 시위를 당기고 숨을 멈추고 손가락을 펴는 동작을 마음속으로 반복하는 것이었다. 심박수를 낮추는 그녀만의 의식이었다. 미숙은 스트레칭하며 팔다리를 풀었다. 표정은 여유로웠지만 눈만은 달랐다. 무언가를 계산하는 듯한 냉정하고 날카로운 눈빛이 은밀하게 혜리를 훑었다. 박 감독이 작전판을 집어들다가 내려놓았다. 야, 이건 내가 뭘 어떻게 해줄 수가 없어. 한국 대 한국이잖아. 알아서 해. 둘 다 잘해봐. 코치들은 오히려 인접 4대에서 막 시작된 독일 대 인도전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결승 상대를 미리 분석해야 했기 때문이었다. 그 순간이었다. 미숙이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자연스러운 걸음걸이로 물을 마시러 가는 것처럼, 장비 가방을 들여다보는 것처럼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자연스럽게 혜리 쪽으로 걸어갔다. 혜리는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다. 미숙의 손이 움직였다. 혜리의 장비 가방 위에 놓인 손가락 보호 장갑을 살짝 집어들었다. 장갑 속에 무언가 반짝이는 것을 집어넣었다. 투명하고 작은 유리 파편들이었다. 미숙은 손가락 보호 장갑을 다시 원래 자리에 내려놓았다. 전부 3초도 걸리지 않았다. 미숙은 다시 자신의 자리로 돌아와 태연하게 어깨를 돌렸다. 출전 시간이 가까워졌다는 방송이 흘러나왔다. 혜리가 눈을 떴다. 맑고 단단한 눈빛이었다. 그녀는 천천히 장비를 챙기기 시작했다. 활을 점검하고 화살을 정돈하고 마지막으로 손가락 보호 장갑을 집어들었다. 혜리는 손가락 통증이 심해져 핑거탭 대신 손가락 보호 장갑을 사용하고 있었다. 비명이 대기실을 찢었다. 혜리가 손가락 보호 장갑을 내던지며 손을 움켜쥐었다. 가운데 손가락 끝에서 선명한 핏줄기가 흘러내렸다. 코치들이 뛰어왔다. 이거 왜 그래? 어디서 다쳤어?
해리는 창백한 얼굴로 손가락 고호 장갑을 가리켰다. 저 안에 뭔가 있어요. 박 감독이 손가락 고호 장갑을 집어 안쪽을 들여다보다가 표정이 굳었다. 미세한 유리 파편들이 안쪽 가죽에 촘촘히 박혀 있었다. 시위를 당길 때 힘이 집중되는 바로 그 자리였다. 이게 뭐야? 대기실이 얼어붙었다. 코치가 미숙을 바라봤다. 미수가 내 핑거탭도 봐. 미숙은 과장되게 놀란 표정을 지으며 자신의 핑거탭을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저는 괜찮은데요. 어머, 해리야, 어떡해. 미숙이 해리 곁으로 다가와 손을 잡으려 했다. 해리는 본능적으로 손을 뺐다. 고개를 들어 미숙의 눈을 똑바로 보았다. 미숙이 잠깐 눈을 피했다. 아주 찰나였지만 해리는 그것을 놓치지 않았다. 내가 나보다 컨디션도 더 좋고 점수도 높잖아. 미숙이 안타까운 척 말했다. 차라리 내가 다치고 내가 결승에 올라가야 하는데 이게 무슨 일이야. 해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박 감독이 말했다. 해리야, 솔직히 말해. 쏠 수 있겠어? 지금 포기하고 단체전에 집중하는 게 낫지 않겠어? 코치가 응급처치 키트에서 지열밴드를 꺼내 해리의 손가락을 감았다. 해리는 예비로 챙겨온 다른 손가락 고호 장갑을 끼웠다. 해리는 손가락을 몇 번 구부렸다 폈다. 눈썹이 미세하게 찡그려졌지만 이내 펴졌다.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 쇠처럼 단단한 무언가가 들어있었다. 사대에 올라서자 함성이 쏟아졌다. 관중석 곳곳에서 태극기가 물결쳤다. 두 한국 선수가 마주보며 준비하는 광경에 독일 관중들도 술렁였다. 중계 카메라가 두 사람의 얼굴을 번갈아 비췄다. 미숙은 여유있게 활을 들었다. 입꼬리가 아주 살짝 올라가 있었다. 해리는 활을 들고 70m 앞 노란 점을 바라봤다. 손가락 끝이 욱신거렸다. 활시위에 손을 얹자 파편에 긁힌 상처가 가죽 밴드 사이로 짓눌렸다. 순간 눈앞이 흐릿해지는 것 같았다. 집중해, 지금 여기에 집중해. 첫 번째 엔드, 세발. 미숙 합계 29점, 해리 합계 25점. 해리가 뒤처졌다. 손가락이 시위를 당길 때마다 상처가 벌어지는 느낌이었다. 세 번째 화살을 쏠 때 통증이 극에 달했고 손이 0.1mm 흔들렸다. 70m 앞에서 그 0.1mm는 8점과 10점의 차이였다. 관중이 술렁였다. 화면에 점수 차이가 표시되었다. 코치가 해리 곁에 다가와 속삭였다. 괜찮아. 해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눈은 촉촉히 젖어 있었다. 분노인지 집중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감정이 그 눈 속에서 타오르고 있었다. 두 번째 엔드. 미숙이 활을 들어 올렸다. 바람이 불어왔다. 깃발이 옆으로 나부꼈다. 미숙은 잠시 멈추었다가 발사했다. 10점. 해리가 활을 들었다. 통증으로 손가락이 떨렸다. 하지만 무시하고 손가락으로 활을 꽉 눌렀다. 통증이 어느 순간부터 느껴지지 않았다. 마비된 느낌이었다. 치의가 당겨졌다. 10점. 관중석이 일어섰다. 경기는 마지막 엔드까지 팽팽하게 이어졌다. 미숙이 4점 앞섰고 해리가 3점을 따라잡았다가 다시 미숙이 벌렸다. 마지막 화살 한 발을 남기고 미숙이 2점 앞서 있었다. 해리에게는 10점이 필요했다. 미숙이 9점 이하를 쏘고 해리가 10점을 쏴야 했다. 미숙이 먼저 활을 들었다. 침착했다. 그녀는 프로였다. 아무리 상대가 무너져도 냉정하게 자신의 활을 쏘았다. 10점. 미숙이 활을 내리며 희미하게 웃었다. 수학적으로 이제 해리가 이길 수 없었다. 해리가 마지막 화살을 집었다. 의미 없는 화살이었다. 승부는 이미 결정이 났다. 하지만 해리는 쏘았다. 10점. 관중이 손뼉을 쳤다. 패배했지만 마지막까지 흔들리지 않은 선수에게 보내는 경이었다. 해리는 활을 내리고 관역을 바라봤다. 눈물은 나지 않았다. 오히려 가슴속이 놀랍도록 고요했다. 분노가 단단하게 굳어 다른 무언가로 변하는 느낌이었다. 경기가 끝난 후 해리는 코치가 유리가 박힌 손가락 고호 장갑을 챙겨두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리고 대기실 CCTV 영상 확인 요청서가 대회 운영본부에 조용히 접수되었다는 것도 알았다. CCTV에는 미숙이 등지고 지나가는 장면이 남아있었다. 잠깐 멈췄으나
그걸로 미숙이 무슨 짓을 했다고는 말하기 어려웠다.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었다. 하지만 해리의 눈은 점점 빨갛게 물들었다. 단체전이 남아있었지만 해리는 참가할 수 없었다. 무리해서인지 손끝이 뻣뻣해졌다. 움직일 수 없었다. 해리는 그 사실을 알고 폭풍처럼 울음을 터뜨렸다. 참고 참았던 눈물이었다. 여러분이 해리라면 이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1점 끝까지 진실을 밝힌다. 2. 한국힘을 위해 조용히 넘어간다. 3. 언론이나 외부에 공개한다. 번호로만 적어도 됩니다. 가장 많은 선택으로 다음 전개 방향 정해볼게요. 이 채널은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를 전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